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최근 자동차 시장에서 SUV가 세단보다 훨씬 더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사실인데요. SUV의 디자인과 상품성이 예전에 비해 훨씬 더 좋아진 이유도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차박이 더욱더 활성화되면서 SUV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SUV 시장을 넓히는 데에는 티볼리를 시작으로 코나, 니로, 셀토스 등의 매력적인 소형 SUV들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최근 그런 소형 SUV 판매량이 줄어들고 대형 SUV들의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각 브랜드에서도 이전보다 더욱더 큰 SUV들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대형 SUV 중에서도 초대형 SUV라고 볼 수 있는 쉐보레 타오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릴까 합니다. 올해 말 혹은 내년 초 국내 출시를 염두하고 있다고 하니까 과연 쉐보레 타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지 오늘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쉐보레 타오의 특징부터 살펴볼게요. 쉐보레 타오는 쉐보레 브랜드의 풀사이즈, 즉 가장 큰 SUV입니다. 물론 서버밴이 있긴 하지만 국내에서는 서버밴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타오가 가장 큰 SUV가 되는 것이죠. 타오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와 GMC 유콘과 플랫폼을 공유하는 풀사이즈 SUV인데요. 요즘 대부분의 SUV들이 채택하는 유니바디 혹은 모노코크 바디 방식이 아닌 바디온 프레임 혹은 프레임 바디라 불리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SUV입니다. 국내 브랜드에서 바디온 프레임 방식을 사용하는 차량으로는 기아 모하비와 쌍용, 렉스턴 등이 있습니다. 국내 출시 예정인 타오는 숏바디 모델이며 롱바디 모델로는 서버밴 모델이 존재하지만 국내에서는 타오만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숏바디라고는 하지만 전장이 5.3m로 S클래스나 GLS보다 더 긴 길이를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풀사이즈 SUV가 바로 타오인 것이죠. 국내 출시 예정인 신형 타오는 2019년 12월에 공개된 5세대 모델로 타오 모델 최초로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적용된 모델로도 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배기량 가솔린 엔진만 장착되던 타오가 처음으로 효율적으로 강력한 토크를 보여주는 디젤 엔진을 채택한 모델이 바로 5세대 신형 타오입니다. 국내에도 디젤 모델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정인 상황이며 인증 문제로 인해 들어올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사실이지만 쉐보레를 한번 믿어보는 수밖에 없겠죠. 타오의 북미 판매 가격은 하나로 환산하면 5,900만원부터 7,500만원 범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격을 높게 잡더라도 국내 판매 가격이 절대 9천만원을 넘길 것 같진 않고요. 현재 예상하고 있는 가격대는 7천만원 중반에서 후반대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쉐보레 타오는 도대체 얼마나 큰 건지 다른 모델들과의 비교를 통해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국내 SUV 세대와 비교해 볼 텐데요. 쉐보레 트래버스, 현대 팰리세이드, 제네시스 GV80입니다. 다들 한덩치 한다는 SUV인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아주 놀랍죠. 전장, 전폭, 전고, 휠베이스에서 모두 타오가 가장 압도적인 크기를 보여주며 팰리세이드가 작게 보일 정도로 놀라운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트래버스도 상당히 큰 SUV인데 휠베이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치에서 모두 트래버스를 압도하는 크기를 가지고 있죠. 사실상 이 차가 주차되어 있다면 그 옆에는 주차한다는 게 불가능할 정도인 크기죠. 전장은 5.3m가 넘고 전폭은 2m가 넘고요. 높이는 1.9m가 넘습니다. 정말로 위압감이 드는 사이즈입니다. 이번에는 한 덩치 한다는 수입 SUV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숏바디와 포드의 풀사이즈 SUV인 익스페디션, 벤츠 GLS 클래스입니다. 이들과 비교해보니 살짝 밀리는 경향이 보이는데요. 전장의 경우는 에스컬레이드 숏바디가 30mm 정도 더 깁니다만 거의 차이가 없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폭은 포드 익스페디션이 15mm 정도 더 넓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에스컬레이드와 익스페디션이 좀 더 높은 전고를 가지고 있고 휠베이스는 되려 벤츠 GLS가 가장 넓은 휠베이스를 제공합니다. 제가 포드 익스페디션 시승 당시 정말 놀라울 정도로 큰 크기에 감탄과 동시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타오도 그 정도의 놀라움을 안겨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쉐보레 타오의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면서 과연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세 가지 파워트레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무려 6.2L, 6198cc V8 가솔린 엔진과 5.3L, 5298cc V8 가솔린,
3.0L 2997cc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솔린 엔진은 국내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대배기량 엔진인데요. 역시나 3.0L 디젤 엔진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일 것 같긴 합니다. 4기통이 아니고 6기통이고 V형이 아니라 직렬이기 때문에 진동과 소음에서도 조금 더 자유롭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국내 디젤 엔진이 출시될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누가 봐도 디젤 엔진이 국내 실정에 가장 적합한데 말이죠. 물론 가솔린을 원하는 소비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변속기는 모두 자동 10단 변속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브랜드들 캐딜락, 포드, 링컨 등은 모두 자동 10단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죠. 독일 차에서 느껴지는 직결감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배기량 대비 효율로 본다면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게 10단 변속기입니다. 각 엔진별 출력을 살펴보면 6.2L V8 가솔린 엔진은 420마력의 토크는 63.6, 5.3L V8 가솔린 엔진은 355마력의 토크는 53.0,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은 277마력의 토크는 63.6을 발휘하는데요. 터보 엔진이 아니고 자연흡기 엔진이다 보니까 8기통이지만 최근 출시되는 6기통 터보보다 출력이 조금 낮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고배기량 자연흡기 8기통 엔진이라 확실히 타오가 주는 주행 필링이 최근 출시된 차량과는 완전히 다른 감성을 안겨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고배기량 차량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와, 자동차세가 정말로 많이 나오겠는데? 라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6198cc 기준 1년 자동차세와 교육세의 합계는 150만원 정도입니다. 제가 타고 있는 1998cc 차량이 1년에 50만원도 안 되는 걸 감안해보면 약 3배가 넘는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큰 차가 국내에서 얼마나 팔릴까? 수요는 있는 거야? 도대체 누가 이런 차를 사는 거야? 라는 의문인데요. 먼저 출시된 풀사이즈 SUV의 판매량을 통해 간접적으로 한번 수요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3월 포드에서 풀사이즈 SUV인 익스페디션을 먼저 출시했는데요. 포드는 그전까지 익스플로러가 가장 큰 SUV였으며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여주는 모델이었죠. SUV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익스페디션을 수입해온 건데요. 익스페디션이 런칭한 올 3월부터 9월까지 판매량을 한번 보면 포드 라인업 중에서는 익스페디션이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6개월 동안 176대가 판매되었습니다. 계산해보면 한 달에 약 30대, 하루에 약 한 대씩 판매된 꼴인데요. 그렇게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적게 팔린 것 같진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말이죠. 이번엔 익스페디션보다는 좀 더 수요가 많고 팬층이 두터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판매량을 살펴볼게요. 캐딜락은 올해 6월 신형 에스컬레이드를 국내에 출시했는데 6월부터 9월까지의 판매량을 한번 살펴보면 신형 에스컬레이드의 판매량이 월등히 높습니다. 브랜드 내 판매량 점유율이 거의 50% 가까이 되죠. 에스컬레이드는 숏바디만 국내에 정식 수입되는데 롱바디 모델을 직수로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꽤 많다는 걸 감안해보면 에스컬레이드의 판매량도 생각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한 달에 60대 이상 판매되는 건데 하루에 2대에서 3대꼴로 판매되는 것이죠. 풀사이즈 SUV 장르 자체가 수요가 한정적인 장르이기 때문에 사실 브랜드 측면에서도 그렇게 큰 판매량을 기대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건 타오도 마찬가지겠죠. 미국에서 판매되는 쉐보레 타오는 총 6가지 트림입니다. LS, LT, RST, Z7-1, 프리미어, 하이컨트리까지 있는데요. 최저 49,600달러부터 최고 69,700달러까지 금액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타오가 판매된다면 이 중에서 어떤 트림을 들여올까요? 일단 국내 소비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봤을 때 옵션이 없으면 철저히 외면받을 것이기 때문에 최하위 트림과 하위 트림들은 안 들여올 것 같고요. Z7-1 트림은 오프로드에 특화된 트림이라 아마 이 트림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건 프리미어랑 하이컨트리 트림인데 하이컨트리의 경우 파워트레인을 6.2L V8 가솔린 엔진만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6.2L 가솔린 엔진을 선택할지 5.3L 엔진을 선택할지에 따라서 하이컨트리가 될지 프리미어가 될지 결정될 것 같은데요. 저는 프리미어 트림이 유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6.2L는 현재 에스컬레이드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급 차이를 좀 두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도 5.2L를 들여올 것 같기도 하고요. 뭐 확실한 건 조금 더 기다려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먼저 출시된 포드 익스페디션의 경우 미국에서는 총 9가지 트림으로 판매 중인데요. 이 중에서 국내에 수입된 트림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트림인 플래티넘 트림입니다. 국내에서는 플래티넘 단일 트림으로만 판매되고 있죠. 가격은 8,21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미국 가격대를 보면 익스페디션과 타오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비슷하거나 타오가 조금 더 저렴하지 않을까 싶어요. 익스페디션과의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도 8천만 원 미만의 가격으로 출시해야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7천만 원대로 나와준다면 익스페디션의 수요를 조금 땡겨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쉐보레 풀사이즈 SUV 쉐보레 타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렇게 큰 차가 많아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살짝 듭니다. 뭐 많진 않겠지만 확실한 매니아층의 수요는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과연 쉐보레가 어떤 트림을 얼마의 가격으로 출시할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더욱더 자세한 타오에 대한 소식 꾸준히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타오를 포함해서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